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정책에 대해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에서의 핵심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입니다. 사실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는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학생 주도의 학습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이 등장을 했는데요. 학생 주도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에서의 강화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측면에서의 배움 중심 수업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를 성장 중심 평가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각각 어떠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2021년에도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편성 자료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수 마찬가지로 진행했고요. 실천학교 선정했고요. 자료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놀이학교 같은 경우는 유초등 쪽 관련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급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했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세 가지 방면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즉 삶과 연계된 주체적인 삶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자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습 주도성, 그 다음에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주체적인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학습 주도성이라던가 책무성 강화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말하라 라고 했을 때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이나 책무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는 삶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배움의 주체가 돼가지고요. 자신의 고유성이라던가 독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하겠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개별화된 학습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교과의 특성이라던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재구성 역량이 강화가 돼야겠죠. 이걸 위해서 관련 인력풀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활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덧붙여서 개인 연수라던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아니면은 연구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확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요. 마찬가지로 운영 방안 연구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밖에 있는 학습 경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건 사실 수업 나눔하실 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 그냥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장이 되어서 학습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러기 위한 기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육 공동체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소통 강화라던가 방안들을 수렴해야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중심으로 교사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여기 학생의 삶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자는 교사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당연히 연구 진행해야 될 거고요. 지역 네트워크 활용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까지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나머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 넘어가면요. 마찬가지로 계속 3과 연계한 배움 중심 나오죠. 그래서 중등 관련된 부분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움 중심 보도 자료 나오고 있고요. 동영상 연수 자료 있으니까 자료 활용하는 측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초등증 같은 경우는 경기교사 온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요. 해당 유튜브 채널 활용해서 나의 수업을 보완하겠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 나눈 한마당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즐겨찾기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미래형 수업 마켓, 그 다음에 컨퍼런스 같은 거 활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의 내시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례집 같은 거, 선도학교 사례집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교사온, 교육모아 함께놀자 같은 학습지원 사이트 같은 거 구체적으로 답변에 반영해서 넣으시면 구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 직접 들어가 보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온라인 플랫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학습터라던가 이 온라인 클래스 관련된 사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구글 클래스 많이 활용하고요. 줌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확대되면서 뭐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관련된 거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2년에 활용 방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는요. 교사가 주체가 돼서 교사 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의 융복합 수업 확산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상 속에서 융복합 수업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수업 실천 나와 있으니까요. 교사와 학생 간, 그다음에 학생 간의 관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것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강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 연수를 통해서 확대돼야겠고요. 전문적 학생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수업 공개 나눔 활성화하겠다 내용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활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전학공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 모두 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모두 다 함께 해가지고 전학공을 진행하겠다.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학공 진행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교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간의 초월한 전학공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수업 관련에 대해서는요, 이제 학습량 적정 수준 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개별화, 그 다음에 다양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준별 학습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콘텐츠 개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자료가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 활용해서 나의 수업도 다양화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메타버스 활용. 게더타운이라던가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서 수업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측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지식센터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있다라는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운영하는 지식센터라던가 있다라는 플랫폼을 연관 지어가지고 활용하겠다 대답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다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온라인 수업 설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 나오고요. 공유 참여에 채널 서비스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사이트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각각 구체적으로 내가 수업을 한다면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더라라는 거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수업이 보완이 됐으면 그 다음에 평가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개인별로 성장 중심 평가 필요하고요. 평가 문화 개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022년 내용 보면요. 개인별 성장 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장 중심의 평가 자료가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활용하겠다라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도 학생 맞춤형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실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포럼이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한다라는 것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위학교 평가 문화 개선하기 위한 부분 나와 있죠. 당연히 교원의 평가 역량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수라던가 연구회라던가 지역 네트워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굉장히 중요하죠. 기록에 대해서도 평가 있으면 기록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 신뢰도 점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연구, 그 다음에 연수 필요하고요. 컨설팅 운영되고 있다는 거 파악하셔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록에서의 실력을 고취하겠다라는 거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활동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주동 프로젝트 활성화되고 있고요. 독서 인문 교육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학생 주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학생 중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사례도 보면 뭐 학교 급식소라던가 아니면은 중앙현관, 뭐 학교의 어떤 공간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중 하나로 참여해서 그 공간을 혁신하는데 일조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의 참여, 그 다음에 융합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선구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라는 거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토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급 내에서도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서 토의의 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거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중요한데요. 독서 일상화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독서 교육 콘텐츠, 문화조성 사례를 발굴한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인 1 독서 동아리 이런 거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공간을 구성하는 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자투리 공간들을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책방, 뭐 어디든 책 공간 이런 것들 포함해서 독서 공간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북치기. 이미 나와 있는 프로젝트니까요. 요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가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문화. 그다음에 네, 요런 것들 한번 보면서 다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험학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서도 학생 주도 프로젝트 체험학습 강화돼 있고요. 이런 거를 수업과 연관지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다양한 측면으로 넘어가서요. 자유학년제가 내실화되고 있다라는 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제 자유학년제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체적으로 주도성을 부여한다. 자,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그다음에 기록까지
추가되는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협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를 활용한 그 다양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연계로 함으로써 자유학기제를 보다 풍성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라는 것들을 연관지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보면 과학교육 관련된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요즘에 이제 IT 관련해가지고 AI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 다음에 미래교육하면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치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도 가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독서 기반으로 해서 독서 교육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어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경우는 중어제 중심으로 교과 융합 진행되고 있는 거 나와 있고요. 영어 교육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술 교육도 한 번씩 보고 필요하신 부분에 한해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제일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택 중심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순의 전담교사제가 실시되면서 교사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순회교사를 통해 그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연수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2022년의 내용 한번 보면요. 지역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죠. 공동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교육체제 군영해서요. 연구회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교과 간의 성취 평가 수업까지 연관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최소 학업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도 준비해야 되고요. 학업 보충 기회 준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것들을 위해서 교과의 교원들의 연수가 필요하겠죠. 연수라던가 전학공 활용해가지고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중요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 공간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공간, 교과교실제를 확대한다던가 각각의 적당한 인원에 맞춤형의 수업 공간을 구성하겠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연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공간이라던가 홈베이스 공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진로 직업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진로 교육 중요하겠죠. 그래서 들어가면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동체가 운영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진학정보센터 있으니까요. 이런 거 활용하셔서 진로지도 하겠다라는 거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설팅 박람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량 강화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련해가지고 연수 운영하고요. 지역 중심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 간담회들을 통해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니 요거를 활용해서 진로지도 역량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직업 교육 체제가 있는데요. 직업교육이 현재 나와 있고요. 다양한 뭐 선도학교라던가 뭐 직업교육 혁신학교 나와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한번 살펴보면요. 관련해서 직업교육 고교학점제 나와 있고요. 연계되는 초중등 진로 직업교육,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노동인권 교육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진로 전담교사 활용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조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생태계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역과 연계된 내 삶과 연계된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생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거버넌스 강화해가지고요. 지역 연계 진로 직업 교육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경기에 그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창업 교육 또는 기업가 정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 모델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되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도 활용한다고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기반으로 취업 플랫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같이 추가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가 되면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거 보면요.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일단 학교 구성원간 공유해야 될 거고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각각의 유형들을 살펴보시면요. 기본 교과에다가 내용 요소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시민교육 교과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을 하나 개설하거나 주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자율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실천에 대해서도요, 배움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하거나 민주성을 고려한 온라인 도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토의 토론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일상화돼야겠죠. 그 다음에 민주학교라는 거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성 교육 들어가면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굉장히 중요하겠죠. 온라인이 확산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정권 교육 중요하게 보고 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시민 교육 같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주제별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연계한 시민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여건, 인적, 물적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관련된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지역 자료들을 활용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어울림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다문화 사회로의 확산을 통해서 다문화 어울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이 일단 필수고요.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콘텐츠, 연수 과정이 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언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력을 높여야겠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그 다음에 국제화 특구라던가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지역센터 같은 것들 언급하시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평화통일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의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과서 등장했습니다.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이라는 교과서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북 학생 맞춤으로 어울림 교육, 그 다음에 일시적 상시적인 독도 교육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 교육 관련된 것들 같이 한 번씩 확인하고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 교육도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체험 중심으로 실제로 학교에서 탄소 중립을 주제로 뭐 지구 살리기라는 것들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으로 채식, 급식 만들기라던가 아니면 우리 학교 탄소 배출 줄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실천 운동들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체험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과정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을 자치교육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의 자치 시스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교육 공동체 주체들의 역량, 그 다음에 마을 교육과정, 마을을 활용한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교 자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구성이 돼야겠죠. 구성원 간에 교사들 간에 학교 학생들 간에 또는 교사와 학생들 간에 다양한 민주적인 관계가 구성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추진 내용 보면요. 일단 민주적 문화학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참여, 소통이 활성화돼야겠죠. 그래서 학교, 학생, 교직원, 더 나아가서는 마을의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확대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점검하고요. 학교 민주 문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론회 실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공감 토론회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한다라는 거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자치기구를 활성화해야겠죠. 관련된 것들에 주체들의 포함을 통해서 자치기구를 마련하고요. 운영하고 진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자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민주적 운영도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학생자치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자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일단 자치회 선거 문화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고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급자치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 참정권 관련된 것들 필요할 것 같다. 사실 그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거운동의 시점이 만 18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8세 학생들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된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요. 학생들의 참정권 관련해가지고 수업도 필요할 거고요. 학교 내에서도 참정권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의 장이 열려야겠다라는 것들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또는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학생들끼리 참여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부모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될 거고요. 학교 자체에서도 학부모회를 구성함으로써 학교 참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통과 학교 운영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인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교 공동체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모든 사람들의 인권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학생 인권 조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고 관련된 운영 가이드나 수업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권 감수성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치매 구제 활동 나와 있고요. 상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나와 있고요. 학생 생활 인권 규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권 보호 관련된 거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로도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 지원센터 활용하겠다, 또는 뭐 보호활동 긴급지원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또는 뭐 전문 인력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된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된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면요. 성장 단계별 핵심 역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교사에 대해서는요. 실습학교, 실습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규 교사, 이제 합격하시면 신규 교사로 들어가실 텐데요. 맞춤형으로 직무연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직무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교사를 통한 직무연수, 네, 성장 단계별 학습 공동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원의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일단 연수, 기본적으로 연수,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연구회 또는 지역 네트워크 활용, 또는 동료 교사, 선배 교사, 수석 교사를 통한 멘토 멘티제 같은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수, 관련된 프로그램 많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이죠. 혁신교육이 확산되면서 마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학교를 넘어서서요. 지역화, 다양화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계형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의 마을 교육 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언급하고 파악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학교 간, 또는 외부 타 지역 교사와 함께 온오프라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 장학이라던가 성장 중심의 학교 평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학교 부분에서 마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내용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의 혁신학교,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 고 연계, 그 다음에 마을까지 연계해서 마을에 있는 마을 선생님,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거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계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지역 혁신 교육 포럼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꿈의 학교랑 경기 꿈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개발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진학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학과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학교 협동조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자원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진로 직업 또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교육, 아니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활용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경기 꿈의 학교라던가 경기 꿈의 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떠한 정책인지 특성까지 한번 같이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개방형 어울림 공간 나와 있고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마을로 나가서 어울림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마을 소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들 봉사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봉사 또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봉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을 언니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부의 마을에 있는 지역 사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마을 사례 보면요. 마을 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몽실학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방과후 학교 같은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연수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을 축제라던가 마을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과후, 학생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적, 물적 자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을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부분에 대해서도요. 독서 생태계, 지역 독서 생태계 연관 지어 나가겠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도서관 서로 연계하면서 관련된 독서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거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교육 관련돼서는요, 이제 디지털 관련된 부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육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 도서관 나오고 있고요. 미디어 교육센터 설립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혁신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진행이 되고 미래형 학교로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융통성 있고 가변성이 있는 공간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씩 확인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 학교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면 미래 국제학교 신나는 학교라는 거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지역성을 반영한 미래 학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답변에 있어서 활용되기 좋을 것 같은 부분들 위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교육행정에서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마트워크 도입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능형 나이스 구축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볍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신규 교원 선발에 있어서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다음에 역량 중심, 현장 중심의 신규 교원을 선발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교원으로서 공정성, 신뢰성,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 어필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량 중심, 현장 중심의 역량이 있다라는 거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교과순의 전담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서요. 교과
고교학점제의 내실화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네, 사립학교도 네, 고교 평준화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성과 책임성 같은 경우는 교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패 방지, 그 다음에 예방적인 감사 활동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청렴, 문화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홍보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한 교원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흐름을 한번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경기도 교육청 자체가 4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보를 하고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내용을 어쩔 수 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지나갔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요. 반드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훑어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책 분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시책을 분석하고 이걸 답변에 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수험생분들이 시책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하실 거고요. 그거를 답변에 적용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정말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별화가 되는 거죠. 개별화가 되는 거고요. 보다 특색 있는 답변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진로지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기 꿈의 학교, 예를 들면 경기 꿈의 대학을 활용해서 진로 지도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정책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답변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말하고 그에 덧붙여서 나만의 아이디어인 예를 들어 선배에게 배우는 진로 탐색 3학년 선배가 알려주는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꿈의 대학을 통해서 내가 진로 지도를 하겠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요. 이에 덧붙여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1, 2학년 학생들의 멘토로 매칭을 함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선배가 알려주는 진로 교육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제로 진로의 과정을 거쳤던 학생이고 대입을 준비를 했던 학생인 고등학교 3학년이 조언을 해준다면 보다 의미 있는 조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할 때 그에 맞춤형으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나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답변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시책들이 뭐가 있는지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나라면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언급을 같이 해주시면 보다 개별화된 면접에서의 변별력 있는
영향력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